함께 생각하고 함께 느끼기. 피치마켓. 느린 학습자의 책 이야기. 조수정 간사. 한국미래선교단. 피치마켓은 발달 장애인에게 쉬운 글로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이다. 피치마켓은 경제학 용어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정보가 일치하여 우량의 상품이 나오는 시장을 말한다. 사명을 피치마켓이라고 지은 이유도 느린 학습자들에게 정보의 격차가 없는 완전 정보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데 있다. 피치마켓의 하미영 대표는 직장을 다닐 때 독서 동아리를 하던 중 어려운 글을 쉽게 쓸 수 없을까를 고민하였다. 그러던 중 발달 장애인 동생을 둔 동아리 멤버와 이야기를 나눴고 발달 장애인을 위해 쉬운 글로 책을 만들어 보기로 한 것이 피치마켓을 설립한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2년 동안 피치마켓을 혼자 경영하던 함 대표는 느린 학습자의 책을 만드는 것을 돕던 멤버들을 영입했다. 피치마켓에서는 요즘 성경의 이야기를 쉬운 책으로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많은 느린 학습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성경을 잘 모른다는데 생각을 모으고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인물 중심의 성경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성경 인물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구성원 모두가 크리스천이라 이러한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성경의 인물 이야기를 쉬운 책으로 편집한다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성경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기독교 선교단체에 자문과 협조를 구하기도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성경의 이야기를 쉬운 책으로 만드는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일이 잘 진행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공평하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피치마켓이 번안한 오헨리 단편 마지막 잎새는 특수학교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다. 또 피치마켓의 첫 번째 책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이다. 처음에 이 책을 만들 때 어떠한 롤 모델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발행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2판이다. 피치마켓은 또한 느린 학습자들이 읽을 수 있는 자기 개발서도 펴내고 있다. 느린 학습자들은 기술이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취업이 되어도 스스로 직장을 쉽게 그만두고 있다. 발달 장애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새로운 직업 세계를 소개하는 자기 개발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우드 앤 블릭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크라운 베이커리 윤영주 회장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졌으며 제빵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이루다 무용가의 이야기를 자기 개발서로 펴낼 계획이다. 처음에는 책 한 권을 만드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내부적으로 노하우가 생기고 그 노하우가 피치마켓의 쉬운 글 제작 지침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책을 한 달에 한 권 정도 만든다. 책을 느린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풀어쓰고 그 글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느린 학습자들이 직접 감수를 한다. 지금은 피치마켓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어서 과거보다 더 많은 느린 학습자들에게 짧은 시간에 감수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피치마켓은 국립중원도서관과 각 지역 복지관, 피치마켓 사무실에서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느린 학습자의 비만을 걱정하는 특수학교 선생님의 고민을 듣고 피치마켓은 댄싱 동아리를 시작했다. 친구들이 운동이라면 싫어하고 돌발 행동을 하는데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으면 땀이 날 정도로 즐겁게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친구들에게 음악이 있으면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후로 댄싱 교실은 꾸준하게 피치마켓이 하고 있는 일이다. 2017년 여름에는 아산 나눔재단 파트너스 온십의 지원을 받아 특수학급 청소년들의 문화축제 주간인 피치마켓 위크를 홍대 스튜디오와 서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일주일 동안 개최하였다. 느린 학습자들과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 학생들이 함께 독서 활동을 하며 춤을 추고 서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 14m 벽화를 그리는 작업을 했다. 피치마켓 위크를 통해 느린 학습자의 교육과 문화에 젊은 변화를 주고 함께 문화생활을 하며 참여한 모두가 감정과 생각을 교류하는 게 목적이었다. 피치마켓에서는 지난 대선 때 대선 공약집을 느린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발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어떠한 자료도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대선 공약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피치마켓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피치마켓과 함께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법을 발간했다. 피치마켓이 디자인과 인쇄를 담당했다. 피치마켓의 책을 통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책을 읽었다는 42살의 느린 학습자의 편지를 받았다. 태어나서 처음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엄마와 책 이야기를 했어요. 편지를 받고 뿌듯했다. 함 대표는 처음 책을 만들었을 때 고민거리로 가득하며 막막했던 1년이 떠올랐다고 한다. 누구도 가지 않고 박수 쳐주지도 않는 일이지만 이 사업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지게 되었다. 피치마켓의 책은 서울 도서관의 발달장애인 코너에서 볼 수 있으며 네이버와 피치마켓 웹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모두가 평등한 정보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피치마켓을 통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함 대표와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애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해본다. 장애란 느림이다. 느리게 생각하고 느리게 반응하고 느리게 움직이고 그래서 할 수 있을 때까지 곁에서 기다려야 한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오래 사랑하는 것이다. 느린 이들에게는 긴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애를 길장 사랑해라고도 한다. 인터뷰 중 함 대표가 한 말이 떠오른다. 발달 장애인들도 상위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아주 느리게. 미랄 부모님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최미자, 미랄학교 졸업생 고태연 어머니. 우리 아이는 1990년에 태어난 고태연입니다. 강남구 일원동의 미랄학교가 개교되던 20년 전에 초등부 1학년으로 입학했던 아이는 어느덧 28세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중국 칭다오로 이주한 이후 지금까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득한 시절이지만 또렷한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기에 잠시 거꾸로 가는 시간열차를 타고 태연이가 행복하게 다녔던 미랄학교로 떠나보고자 합니다. 생후 28개월까지 태연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발육 상태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총명했던 그 아이에게 생후 28개월의 어느 가을 휴일 아침은 잔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평화로운 그 아침에 LGS, 난치성 경련 진단을 받게 된 것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무심한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보낼 학교가 없어 전전긍긍하던 시절, 두 손 모아 미랄 학교 개교만을 기다리던 아이에게 입학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다른 장애 아이들보다 몸도 허약한 데다 중도 복합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없으면 학업 생활이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오죽하면 미랄 학교에서 태연이의 별명은 비실 왕자였으니까요. 병약하고 빼빼 마르고 축 늘어져 있어 매일 수차례의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아이를 사랑과 기도와 헌신으로 돌봐 주셨던 여러 선생님들과 수많은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께 지금까지도 크나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문득 태연이가 미랄 학교에 입학하기까지 마음 졸였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복지관이나 장애학 교육기관,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한국 유경학교 외에 특수학교가 없었고 그마저도 자리가 없으며 자폐아를 위한 학교라서 정신지체아인 태연이는 입학할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뉴스에는 연일 미랄 학교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듣다 보니 저를 포함한 장애아를 가진 엄마들은 거의 죄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때마침 전공을 바꾸어 특수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열정적으로 일선에서 특수학급을 맡아 장애아를 가르치고 있는 여고 동창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미랄 학교가 개교할 때 입학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여타한 정보도 없이 가슴 앓이만 하던 저는 아이의 미랄 학교 입학이라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개교 초기에는 학교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남서울 은혜교회 건물 3, 4층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때처럼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마치 한 가족처럼 여겨왔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개교 멤버인 학부모들끼리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면 갓 결혼한 신혼살림처럼 여러 가지가 서툴고 부족했지만 추억거리가 많은 시간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렵사리 개교한 학교에 바닥 난방이 들어오고 교실 내에 샤워시설까지 구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감격했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특히 홍정길 목사님께서 직접 학부모들과 학교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미랄 학교의 비전을 얘기해 주셨던 때의 흥분과 감동은 지금 생각해도 벅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잊지 못할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태연이의 안부를 묻곤 했던 남서울 은혜교회의 강경희 권사님은 태연이가 학년을 올라갈 때마다 그 반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태연이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심지어 가족 사진 옆에 태연이 사진을 나란히 두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고 꼭 뵙고 싶은 분입니다. 또 한 분의 집사님은 따님과 같이 미랄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셨는데 그 딸과 집사님의 선한 눈빛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를 미랄 학교에 보내면서 가장 변화된 것은 제 자신입니다. 아이가 날로 퇴행이 되어가는 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 아이를 고치기 위해 세상적인 많은 방법들과 함께 철야 기도를 다니면서 눈물을 쏟으며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몰랐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원래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20여 년 카톨릭 신자로 살던 제가 아이의 지병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태연이는 하루에도 수차례 경련을 일으키는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병약했던 아이는 신체가 건장해졌고 수차례의 경련을 이겨낼 만큼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태연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미 태연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태연이는 이제 비실이가 아닌 튼실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보호자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지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연이가 앞으로 열방을 깨우는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태연이가 이곳 칭다오에서 보낸 지난 10여 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미라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태연이와 우리 가족의 삶 속에 세밀하게 간섭하실 주님을 깊이 신뢰합니다.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실 그분의 동행하심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미랄 학교에도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늦었지만 미랄 학교 개교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지금도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사랑과 기도의 헌신을 하고 계실 많은 선생님들과 학교의 관계자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미랄이와 함께하는 사역 이야기.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박미희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우선 해피 뉴 이어입니다. 연말에 분주했던 마음에 쉼을 누릴 여유도 없이 어느덧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일 밤을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고 곧바로 맞이하게 된 새해여서 그런지 너무 자연스럽게 찾아와 있는 2018년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마음 한구석에는 변함없이 찾아온 새해를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져야 하는 십자가 앞에서 순종이란 쉽지 않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만 주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순간을 벗어나기 일수인 나를 본다. 솔직히 말하면 어디에서 듣거나 보았던 글귀인지 예전의 일상 속에서 가끔씩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글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십자가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들과 섞여서 제 머릿속에 이런 문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나는 지금 혹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을 좀 더 해보았습니다. 생각 끝에 초심, 처음, 시작이란 단어들이 뇌리를 스쳐다니더니 처음에 미라리가 되었던 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당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장애인분들과 무엇으로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반복하며 장애인분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답은 이런 깨달음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한다면 진심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을 것 같다. 특별하지 않는 평범한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서로의 관계를 더욱 진실되게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제 내면의 깨달음.
새해 첫 번째 미라리와 함께하는 사역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때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저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즐겁게 순종하며 진심으로 진실되게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미랄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8년이라는 선물 상자를 기대와 설렘으로 열어가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미랄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랄 뉴스 한국 미랄 선교단 첫 번째 2017년 12월 3일 주일 다니엘 새시대 교회에서 한국 미랄 선교단에 10kg 박스 60여 개의 김치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한국 복음주의 협회에서 한국 미랄 선교단 단원 7명에게 사랑의 봉투를 전했습니다. 세 번째,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한국 미랄 선교단 사무실에서 미랄 송년회 밤에 출연했던 단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번째, 2018년 미랄 사역자 수련회가 1월 10일 수요일부터 11일 목요일까지 부산 해운대 글로리 콘도에서 있었습니다. 전국 19개 미랄 선교단 사역자들이 참여하며 주제는 그의 믿음으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로고스 교회 김기현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함께했습니다. 다섯 번째, 미랄 겨울 캠프가 2018년 1월 23일 화요일부터 1월 25일 목요일까지 대명 리조트 천안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보 28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12월 소리보기는 다음과 같이 사역하였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 CBS 콰이어 정기공연 12월 10일 주일 시각장애인 기독교 연합회 연합예배 12월 17일 주일 광주 명성교회 광주 해돋는 교회 12월 20일 수요일 예은병원 12월 22일 금요일 은평 청소년 쉼터 성탄 콘서트 12월 24일 주일 정산 푸른볕 교회 성탄 잔치 12월 30일 토요일 KBS 노래가 좋아 연말 특집 출연 한국 미랄 연합회 의정부 미랄 선교단 첫 번째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4시 의정부 미랄 활동지원센터는 활동 보조인 교육과 송년 행사를 의정부 낙원 예식장에서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12월 14일 목요일 2017년 송년 감사 예배를 의정부 제1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세 번째, 12월 18일 월요일 의정부 미랄 법인 및 산하기관 직원들이 워크숍을 의정부 미랄복지재단 세미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인천 미랄 선교단 첫 번째, 겨울 여행 캠프를 의정부 미랄 선교단과 연합으로 2018년 1월 25일 목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강원도 속초 고성에서 진행됩니다. 평안 미랄 선교단 첫 번째, 12월 2일 토요일 저녁 6시 평택대학교 90주년 기념관에서 개그 콘서트 5인 쇼그맨과 함께하는 제16회 미랄의 밤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두 번째, 12월 3일 일요일부터 8일까지
평안미랄복지재단 베트남 지부, 샛별복지관 개관식 참석 및 해외 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평안미랄 종무식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2018년 1월 2일 화요일부터 4일 목요일까지 평안미랄 전직원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크리스천 아트, 동행과 보호하심, 그림 글 황여명.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지금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미랄 심기 60시간 릴레이 기도. 미랄 가족을 위한 기도.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이 돋아나도록, 미랄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나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도록, 매섭고 의심 가득한 눈빛이 아닌 따스하고 넓은 시선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임을 깨닫고 타인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는 삶이 되기를, 거짓이 아닌 순간순간 진실된 말을 하도록 노력하기를, 교회 생활에 적응이 어려워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회복되도록, 개인적 신앙의 온전함을 넘어서 이웃과 사회를 향한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미랄이 되도록, 사회로부터 온 잘못된 편견 때문에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 안에 평안으로 함께 하시도록, 개개인에게 주신 은사를 잘 관리하고 이웃을 위해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고백하는 기쁨의 근원에 대해 이웃과 소통하며 나눌 수 있기를. 한국 미랄 선교단을 위한 기도. 첫 번째, 2018년은 미랄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해입니다. 장애인 선교의 패러다임과 목표가 새롭게 설정되어 미랄 장애인 선교 사역 40년 이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보다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영혼 구원을 위해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장애인 선교센터 건립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한국 미랄 선교단 종로 장애인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무상임대 기간 종료에 따라 기존 종로 사무실을 매입하여 장애인 선교를 위한 선교센터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총 매입 비용 1억 2천만 원. 2020년까지 한국 미랄 선교단 본부 사무실을 보다 효율적인 장애인 선교 사역 선교센터로 그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증 발달 지적장애인 기독교 교육센터, 장애인 선교 미디어 센터, 장애인 선교 문화센터, 시각장애인 음성 및 문서 사역, SIW 선교 사역센터 등. 세 번째, 미랄 사역 연구소 사역을 통해 장애인 선교 사역 및 교회 장애인 사역을 돕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증 발달 지적장애인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독 수어 영상 콘텐츠 개발,
수어 묵상 영상, 설교 영상, 기독교 교리 등. 출판 사역, 장애인 선교 및 장애인 기독교 관련 서적. 네 번째, 해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탄자니아 미랄 이재욱 선교사 가정이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선교 비자 발급을 받아 안정적으로 탄자니아 장애 아동을 위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태국 큰빅 복지선교센터 사역을 통해 함께 생활하는 모든 입소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정과 지역사회가 이들을 통해 복음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를 위해 애쓰시는 송태교 선교사님, 홍혜숙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인 스태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섯 번째, 한국 미랄 선교단이 보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장애인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